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김현철 교수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 해외 시장을 개척하라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성장이 되면은 국내 시장은 정체되거나 쇠퇴되지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한국 탈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기업들 보세요. 한국에 투자를 합니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구미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든가 멕시코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죠. 왜 이러한 대기업조차도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이 너무나 생산 코스트가 높고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가 되어서 이런 기업들을 해외로 밀어내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 해가지고 저성장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 방향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 일본 기업들은 저성장기 초입에 해외로 진출하는데 주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저성장이 이렇게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요, 기업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초입이면요, 그나마 환율이 강세로 유지되지만은 저성장이 지속되면은 환율은 약세로 들어섭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환율이 의외로 강세죠. 경기는 안 좋은데 왜 강세일까요? 그거는 소위 불황형 환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출은 안 느는데 수입이 줄다 보니까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일본 기업들은 이 타이밍을 다 놓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세일 때 해외로 나가고 해외로 투자하면은 환율적으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은 환율이 강세일 때는 수출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고 또 수출마저 안 되고 나중에 저성장을 하니까 환율이 약세라서 해외에 못 나간다고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해외로 나가더라도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소위 몰빵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기업 자칫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과 같이 해외에 진출할 때 초기에는 중국이라든가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집중 투자가 기업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취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다른 지역도 같이 개척하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플러스 원으로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개척함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집중 투자를 분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투자하면서도 일본 기업들은 태국에 너무 많이 투자해 버렸던 거죠. 근데 지난번 태국에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태국 공장이 올스톱 하는 바람에 일본 기업의 전 세계 밸류 체인도 같이 올스톱 당한 그런 뼈저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또다시 타이 플러스 원 전략으로 수정했던 거죠. 이처럼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교훈을 한국 기업들은 잘 살려야 합니다. 물론 특정 지역을 가더라도 항상 그곳에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갖추냐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본 기업처럼 차이나 플러스 원 혹은 타이 플러스 원처럼 항상 위험을 분산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기업이 빨리 지금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성공하면서 국내 성공과 해외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도 개발하고 독자적인 제품도 개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길은요, 국내에 있으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 제품을 개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독자 기술과 독자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야 이걸 동시에 하면서 글로벌화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결국은 이 길 중에서 경로 1이나 2를 택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요, 경로 2를 취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철저하게 해외로 나가더라도 현지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이 해외 진출 전략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가 표준화 전략이고요, 또 하나가 현지화 전략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지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을 동시에 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은 소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은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취하면 좋을까요? 표준화 전략은 기업의 브랜드력이 있고 또 브랜드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여러 군데 진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면서 진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취하면은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 제품도 한 기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고 광고도 표준적인 광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준화 전략을 취하면요, 효율은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현지 밀착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아니고 그 반대에 있는 현지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좀 비용을 잡아먹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현지 시장에 밀착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의 시장에 맞춰서 제품도 수정하고 가격도 수정하고 유통도 수정하고 광고도 수정하면서 현지 밀착력을 높인 다음에 현지에 제대로 정착되면 그 이후에 서서히 효율을 찾아가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표준화 전략을 취하다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자펜 에즈 넘버원,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제품력 그리고 브랜드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 기업을 흉내내면서 표준화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러다가 해외 시장 곳곳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현지화 전략을 주력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맞춰서 한국에서의 성공하고 한국에서 1등 기업이라는 프라이드라든가 그런 자만심 다 버리고 현지의 시각에서 현지에 철저하게 적응하려는 그런 적응화 전략을, 현지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 전략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생판 모르고 어려운 해외 시장에 가서 처음에 단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거다.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획득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소위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가설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시장에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가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설을 구체화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실행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계속 검증된 거기 때문에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행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 그것을 찾아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또 구체화해서 또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행해보고 검증해서 또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보고 실행해보는 이 가설 검증 사이클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최고의 방법을, 최고로 성공하는 전략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방법은요, 결코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야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이 토마토를 고객들이 원할 거다. 아니야, 이번에는 상추를 원할 것이다. 라는 고객을 요구를 한번 생각하고 그 가설의 가게에서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오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걸 광고하고 그걸 전시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해보는 그게 바로 장사겠죠. 이게 바로 장사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설 검증대로 되었으면은 그 매출이었지만은 만약에 검증대로 안 됐으면은 결국은 상품은 폐기해야 돼버린 거죠. 이게 소위 폐기 로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로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또 가설을 세우고 또 실행해 보는 거겠죠.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고객의 요구를 좀 더 충족하게 되면은 기업의 매출은 더욱더 높아지고 폐기 손실과 같은 손실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장사의 기본입니다. 해외에서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어렵다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기회를 쟁취할 것인가,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획득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시행착오의 사이클을 거듭해보는 이 속에서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나가는 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성장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을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